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 이해 강의를 진행하게 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남자, 용해시켜버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남자, 신용할 수 있는 남자, 신용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shit like money. Days gone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just move right up the wall. There are nights, sky's the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evies, cities, honey, yeah, this bitch sing like money. Hey, day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o. Hey,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na-na-na-na-na-na-na-na-na, like the dynamite. Na-na-na-na-na-na-na-na-na, like the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da-na-na-na-n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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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it up like dynamite. Da-na-na-na-n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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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it up like dynamite.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Cause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it up like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국내의로 컬처리스트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나 기타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그 피아노나 기타에 관해서 연주를 하고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 혹은 기타리스트라고 합니다. 컬처리스트라는 것은 제가 없는 직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컬처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콘텐츠학 박사로 연구도 하면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컬처리스트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창조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연락처는 휴대폰은 010-8720-5947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신세기@mail.net입니다. 신세기에서 n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주의해 주시고요. 특별한 궁금한 것이나 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좌우명은 안 되면 되는 거 해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찾아보고 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재밌었고 잘 됐던 일들은 문화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되는 거 한 가지를 찾아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되면 한다. 하면 된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을 이 말은 고도성장기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단어입니다. 그 성장을 이룩한 전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무지막지한 말을 좋아했다고도 하죠. 서울대 의대 도영경 교수는 그 하면 된다의 정신을 대통령의 링거 투혼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휴식을 할 수 없는 일정이란 표현, 여전히 과로가 미덕이고 링거와 투혼이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고 그 공백을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메우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 기밀이다 아니다 등등의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의대 교수인 그가 예민하게 진단해낸 행간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링거 투혼이라고 참모진이 발표하고 언론이 받아쓴 한 개인의 노력과 열정은 헌신과 미덕으로 포장되지만 그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우리 사회가 과적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열정 회의로 통용되는 청년들의 값싼 노동, 부족한 비용과 인력을 사람으로 대신했던 1인 정비, 평생을 바쳐서 일했지만 구조조정에 내몰린 산업 현장, 직장인의 벌이로는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전셋값과 집값.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한 채 그 공백을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메운다 해도 결코 가능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면 된다가 아닌 되면 한다의 시대. 해도 안 될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담은 농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되면 한다는 하면 된다가 갖고 있지 못한 혹은 무시해버린 합리성을 내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열정이란 이름으로 강요하지 말고 지하철이 멈춰서지 않는 위험한 환경이라면 그곳에 사람을 혼자 내몰지 말고 뿌려선 안 될 농약 같은 살균제라면 사용을 금하고 최소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그래야 해도 안 되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되면 한다. 자칫 불경스러울 수도 있을 이 말은 그렇게 2016년의 오늘날 다시 운이됩니다. 되면 한다. 매우 열심히, 잘,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본 수업의 목표는 본 수업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살펴보면서 영화 속의 스토리를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에 대한 사유와 실천적 대안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업의 개요를 보면 이 수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영화 콘텐츠를 분석하면서 그 영화의 다양한 문화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 시민의 교양을 체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주교재 및 참고 문헌은 여기 6가지가 있죠. 영화로 읽는 문화 다양성의 코드, 그리고 영화 속 인간 이해, 그리고 제가 쓴 논문 영화 8마일의 힙합 문화에 나타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의 실천적 대안 연구, 그리고 신문이나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이나 또 다양한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서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동영상을 올리고요. 거기에 관련된 토론이나 과제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제출합니다. 거기에 또 필요할 때 피드백을 제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면서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 평가 방법은 중간 시험은 없고요. 기말 시험 30%, 출석 25%, 과제물 25%, 기타 20%, 총 100%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요. 지금 비대면이고 유원대에서도 자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중간 시험은 어떻게 될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15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이 강은 영화에 나타난 전염병 문화 코드,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에 나타난 전염병 문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영화에 나타난 오컬트 문화 코드, 4강은 영화에 나타난 인간 복제 문화 코드, 5강은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 휴먼 문화 코드, 6강은 영화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문화 코드, 7강은 영화에 나타난 미디어 문화 코드, 8강은 영화에 나타난 미국 문화 코드, 9강은 영화에 나타난 차별 문화 코드, 10강은 영화에 나타난 힙합 문화 코드, 11강은 영화에 나타난 가족 문화 코드, 12강은 영화에 나타난 소통 문화 코드, 13강은 영화에 나타난 음식 문화 코드, 14강은 영화에 나타난 생명 문화 코드, 15강은 영화에 나타난 테러 문화 코드,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과제는 기말 과제로 만약 중간고사를 치면 이 과제를 둘로 쪼개서 하나씩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과제가 뭐냐면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한 영화를 선택해서 뭐 국적이나 장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화 하나를 선택해서 그 영화의 문화 코드 분석 보고서와 영화 평론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기말 과제 대체 과제물입니다.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깊이 있는 영화 평론문과 문화 코드 분석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면 문화 코드 분석 보고서를 중간 과제로 제출하고요. 기말에는 영화 평론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대하는 입장들은 각각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영화가 너무 대단하다, 작품성도 있고 감명 깊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정말 수준 이하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영화겠죠, 그죠? 그러나 천만 넘어간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또 호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십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십니까? 예를 들어 예술성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미학적 측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는 사람은 코미디나 액션물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로맨스나 멜로 영화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뭔가 새로운 창작 요소나 영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 실험적인 영화를 원하는 이들이 오락 영화를 접하게 된다면 자신의 목적 추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락 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술 영화나 실험적인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면 짜증을 내거나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우리 디워 논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워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심영래 감독이 만든 영화죠, 그죠? 전문가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 지면을 낭비하면서 이 영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면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생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라는 영화를 전문적인 평론가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단순한 소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양한 우리 영화 관객들의 입장이 있겠죠, 그죠? 이것을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영화는 가치 없는 영화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를 충족시켜 줬다면 아주 좋은 영화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나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혹평하거나 가치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문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 CG나 그래픽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2007년 8월 대한민국 SF의 시작. 신윤래 감독 작품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She will bear the mark of the dragon on her shoulder. Her name is Sarah. Your second chance to protect Yaiju. And remember, You're asking me to believe in some monster from legend.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안 보셨을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선배이기 때문에 디오라는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지만 그래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 영화 소비자들은 영화에서 단일한 효용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화 수용의 목적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해소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니면 평론을 위해서 가는 경우는 없고요. 영화를 통해서 슬픈 감정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놀라우면서 편안하며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현대 관객들의 이 다양한 감정, 이것을 양가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감정이 아닌 거죠. 복합적인 감정. 이런 혼합적인 감정은 대중 상업 영화에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요즘 영화에서 옛날처럼 심파적인 내용만 있거나 눈물만 흘리게 하는 영화, 아니면 폭력만 가득한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예술적인 것도 느끼고 상업적인 것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영화에서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영화들이 속된 말로 대박 났다고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영화일 것입니다. 자, 본 수업에서 다루는 영화는 미학적 예술 영화도 있고
오락 액션 영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로맨스와 멜로, 어떤 경우에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작품 안에 이런 장르적 특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 테넷을 보면서 다양한 양가적 감정을 느꼈습니다. One of these bullets is like us, traveling forwards through time. The other one's going backwards. Can you tell which is which? How about now? Why does it feel so strange? You're shooting the bullet. You're catching it. Whoa. Who's the American? He seems nice. I invited him to the dinner. Good with fists for a diplomat. There are people in the future who need us. You got something. Not gonna like it. Time isn't the problem. Getting out alive is the problem. You have no idea what you're getting yourself into if you go through that door. Well, I'm going, so any tips will be welcome. When you exit the airlock, take a moment to orient yourself. You may experience distortions in your vision and hearing. What do you think we're seeing? The detritus of a coming war. You want to crash a plane? Well, how big a plane? That part is a little dramatic. 이러한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 수업에 앞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습니다. 물론 요즘은 또 동물 애호가들이 많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달팽이를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달팽이를 잘 먹는 문화가 식문화가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살아있는 박쥐를 날로 먹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박쥐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고 이런 루머가 좀 떠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죠. 중국의 음식 문화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식재료들로 많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식문화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그들이 살아온 전통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 식문화가 생겨난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일 뿐이지 우리와 틀린 것이, 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배우가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문화를 굉장히 비난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들이 달팽이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식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게 와야 정상인 것이 바로 아랍의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아랍에서 약속하고 정확한 시간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한두 시간 늦게 나오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당황스럽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 10분, 5분 정도 약속 시간에 늦게 가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죠. 그죠? 직장이든 여러분 모임이든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문화의 흐름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왜 맥주를 좋아할까? 그리고 맥주가 왜 그렇게 유명할까? 그 나라 물에는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석회 성분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물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맥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과거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내 손에 무기가 없어 라는 의미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문화가 생긴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인도에서는 사티 제도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남편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겐지스강에서 태우는데, 문제는 미망인이 된 부인도 산채로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진 문화지만 그 당시에 이웃 국가에서는 미개인들이라고 굉장한 혹평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그들의 문화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나라에 이해 못하는 문화들도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티 제도는 인권의 문제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인도에 살았다면,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으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산채로 내가 불길에 뛰어들어서 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개일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서 교육받았죠.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개. 무지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개가 저는 다 보이지 않더라고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6개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보. 서유럽 사람들은 파란색과 남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인도의 어떤 부족은 무지개색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뜨거운 색과 차가운 색. 아주 단순한 나라죠. 그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만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란색도 다양하게 구분하죠.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무리하다, 사투리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이처럼 나라마다 한 가지 물체, 한 가지 현상을 다양하게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중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르죠. 우리는 마르고 날씬한 여자가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의 가치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뚱뚱하고 풍만해야 미인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미녀 양귀비는 키가 160cm에 몸무게가 70kg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마르고 굉장히 날씬한 여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미지죠. 그렇지만 이것이 미의 기준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의 미의 기준으로 변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핑크색 남방을 입고 분홍색 남방을 입고 수업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심각하게 물으셨습니다. Are you gay? 당신 혹시 게이냐고. 미국에서는 남자가 핑크색을 입으면 100% 동성 연애자로 오해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죠? 요즘 뭐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문화는 중립입니다. 문화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죠. 자,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칼을 요리사가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고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고 있으면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3살짜리 꼬마가 들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사람들이 뺏고 야단치겠죠. 쓰는 사람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 문화라는 도구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역기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수업은 영화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다양한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최근 영화 트렌드와 몇 가지 영화계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글러브를 품은 미나리, 이제 아카데미만 남았다. 제우스 외국어 영화상 수상, 기생충이여 또 한 번의 쾌거. 자,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미나리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쥔 리 아이작, 정이삭 감독이죠. 감독이 화상으로 소감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영상에서 딸과 함께 등장한 정이삭 감독은 미나리의 배우들과 제작진,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이삭 감독이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가족 이야기가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나리는 미국의 언어나 그 어떠한 외국어보다 깊은 진심의 언어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는요,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화상으로 등장한 정이삭 감독은 영화 미나리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뒤 이 같은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는 이날 덴마크 어나더 라운드, 프랑스 과테말라 합작 라 로로나, 이탈리아 라이프 어헤드, 미국 프랑스 합작 투 오브 어스 등 쟁쟁한 경쟁작 가운데 미나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자들은 LA에서 열린 오프라인 시상식에 직접 참석했고 후보들은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영상에 정이삭 감독과 등장한 딸은 미나리가 호명된 후 내가 기도했어요 라고 외치며 아빠를 와락 껴안았다고 합니다. 정 감독은 미나리의 수상을 두고 미나리 팀과 제작진이 합심한 결과라며 배우와 스태프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시골 마을에 정착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성별 감별사로 일하던 제이콥은 농장을 일구겠다며 아내 모니카, 딸 앤, 막내 아들 데이비드를 데리고 미국 남부 아칸소주로 향합니다. 젊은 부부를 도우려 모니카의 엄마 순자도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영화는 낯설고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는 가족을 어디서든 잘 자라는 나물 미나리와 중첩해 감동적으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 가족을 그린 영화 미나리의 한 장면입니다.
스티븐 연, 윤여정, 한예리, 노엘, 케이트 조, 앨런 김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이민자의 정체성 문제를 세련된 연출로 풀어낸 미나리는 공개 직후부터 주요 비평가 협회상을 포함해 세계 영화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까지 미나리가 현재까지 거머쥔 트로피는 75개에 이릅니다. 미나리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 B가 만든 미국 영화지만 대사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오스카 바로 밑으로 여겨지는 이번 골든 글로브 수상은 아카데미 레이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 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뒤 아카데미 스포트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나리는 아카데미 예비 후보 발표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 부문에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후보 발표 때 미나리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은 배우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후보 지명 여부입니다. 극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순자 역에 윤여정은 지금까지 26개의 여우조연상을 들어올렸습니다.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면 한국 배우 최초 오스카 연기상 후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이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첫 작품상, 감독상, 노매드랜드로 2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중국 출신인 클로이 자오 감독은 지난해 열린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노매드랜드로 역대 여성 감독 두 번째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매드랜드 이전까지 단 2편의 극영화를 감독했을 뿐인데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982년생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15세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자오 감독은 미국 뉴욕대 TC스쿨에서 영화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2015년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로 데뷔했으며 2017년 칸 영화제 출품작인 로데오 카우보이가 국제예술영화관 연맹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2개의 트로피를 추가한 노매드랜드는 앞서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전미 비평가협회를 비롯해 미국 주요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170관왕을 기록한 수작입니다. 경제적으로 붕괴한 기업 도시의 여성이 홀로 밴을 타고 새 삶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파고, 3 빌보드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 수상한 배우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배우의 파워도 한몫했겠죠.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장암 투병 끝에 숨진 블랙팬스의 채드윅 보즈먼은 이날 영화 마 레이니즈 블랙 바텀으로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배우가 죽고 나서 수상하는 사후수상은 1976년 네트워크의 피터 펀치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인기몰이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음악상 2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림축구라는 영화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오맹달이라는 배우가 간암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성치와는 단짝이었죠. 그리고 홍콩 영화계의 감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매체는 오맹달이 지난해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유의 유머 감각을 녹인 감초 연기로 사랑받았던 그의 별세 소식에 홍콩은 물론 국내에서도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952년 샤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릴 적 홍콩으로 이주했고 1973년 홍콩 방송국 TVB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윤발, 유덕화, 임지령 등 유명 홍콩 대만 배우들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덕화와 호흡을 맞춘 히트작 천장지구로는 현지 최고 권위의 홍콩 금상장 영화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990년작이죠. 저도 아주 어릴 때 본 영화입니다. 국내에서 감독 겸 배우 주성치의 단짝으로 유명한 고인은 마니아 팬층도 두터웠습니다. 도성, 서유기, 식신, 파괴지향 등 수많은 주성치 영화에 감초 역으로 출연한 그는 특히 소림 축구의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이자 재기를 꿈꾸는 감독 명복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성적인 주성치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그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우들과 소통을 물심양면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100여 편의 필모그래피를 남겼습니다. 최신작은 2019년 현지에서 인기를 끈 유랑지구입니다. 주성치는 현지 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오맹단의 병세를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으나 너무 비통하다며 우린 오랜 기간 콤비이자 친구였다. 아직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슬퍼했습니다. 유덕화는 그곳에선 아프지 않길 바란다고 했고 임지령은 오맹달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자, 오늘 제1강 강의를 이제 마칠 건데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과제. 이건 매주 드릴 겁니다. 영화를 활용한 자기소개 및 그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제 간략히의 시를 들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나라에 충성하듯이 신용해라는 이름을 전세계에 휘날리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명대사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영화를 활용해서 자기를 소개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만 봐서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남자, 용해시켜버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남자, 신용할 수 있는 남자, 신용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